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이 수출입니다. 그것도 대중국 수출이 흑자를 많이 내줘서 지금까지 무역 수지가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수출이 말썽 중에 말썽입니다. 만성적인 대일 무역 적자처럼 말입니다. 중국도 이제 적자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수출 괜찮을까요? 진짜 위협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월 기준으로 대중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입니다. 12억 1천만 달러예요. 12억 1천만 달러.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 적은요, 잘 없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갔을 때가 1994년이에요. 1994년 8월에 1,400만 달러의 적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후 말입니다. 지난 4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적자가 없었어요. 계속 흑자 행진이었습니다. 28년 동안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5월에 적자가 나더니 6월에도 지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5월에도 11억 달러의 적자예요. 6월에도 12억 달러 적자고요. 1월에 2억 달러 흑자를 내고 2월에는 26억 4천만 달러, 3월에는 30억 3천만 달러, 4월에는 6억 2천만 달러로 줄어들더니 급기야 2달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말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는 아니죠. 적자는.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흑자를 낸 곳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야죠. 전체적으로는 41억 8천만 달러의 흑자니까요. 41억 8천만 달러. 그런데 여러분 작년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은요. 같은 기간에 상반기죠. 116억 3천만 달러의 흑자였습니다. 116억.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건가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국 수출에 대한 어떤 신호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외화벌이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점점 꼬꾸라졌다는 이야기예요. 2018년에 555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555억 달러. 장난 아니죠? 홍콩이 440억 달러를 흑자를 냈는데 그거보다가 지금 월등하게 많잖아요. 2019년에는요. 이게 역전됩니다. 우리는 290억 달러를 흑자를 냈고요. 홍콩은 301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2위로 추락한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 237억 달러로 줄어들다가 지난해에는요. 243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추락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이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2022년이죠. 6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수출은요. 129억 7천만 달러입니다. 줄어들었어요. 0.8%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은 97.8%예요. 12.2%가 늘었습니다. EU도 97점이 아니죠. 97억 8천만 달러입니다. EU도 53억 3천만 달러입니다. 2.4%가 늘었습니다. 아세안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죠. 102억 5천만 달러.
16.7%가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26억 5천만 달러로 2.2%가 늘었고요. 중남미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3억 2천만 달러로 8.3%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 그러면서 무역 흑자가 계속 감소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우리 경제의 핵심 역량이 부서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말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정도가 에너지원이 장난 아니잖아요. 예, 석유든 가스든 석탄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수출할 때는 그만큼 가격을 이게 상승시키지 못하니까 적자 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중국에도 흑자가 더 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기 때문에 중국 경제 전반에 침체가 와서 우리에 대한 수입도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코로나 어떤 제로 정책이 대한민국의 어떤 수입을 늘리는데 많은 영향을 준 거,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이라고. 게다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만큼 가격을 못 올려서 대중 수출이 적자가 났다, 이렇게도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기술 굴기를 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존도를 확 낮췄다는 거예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D램이야 우리가 월등하게 올라가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중국이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이 엄청난 겁니다. 게다가 뭐 스마트폰이니 혹은 TV니 세탁기니 뭐 냉장고니 중국의 약진은요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고 코로나19의 어떤 제로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저는 확실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보고서에서도. 이 보고서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중 FTA 이행 상황 평가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532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중 FTA가 발효를 하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했거든요. 떨어졌어요. 평균 흑자 규모가 38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에는 242억 8천만 달러,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는 41억 8천만 달러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저는 중국의 어떤 기술 굴기와 성장이 지금 대한민국과 중국의 무역 격조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약진이 아니라 엄청난 성장이 결국 대한민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이 지금 쭉쭉 치고 올라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수출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수출을 빨리 흑자로 되돌리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진짜 심각한 상황 맞을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예상한 거 그렇게 많이 안 틀렸잖아요, 여러분. 그 예상이 저도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표를 봐서는 굉장히 또 정확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